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삼국과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유산은 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분이라는 것은 옛 사람들이 남긴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무덤 주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물건과 이 생활 도구들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또는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이게 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건, 도구, 벽화 이런 것들이 지금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살아있을 때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각 나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인데요. 고구려는 돌로 만든 방이 있었어요. 돌로 방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안에 벽화를 많이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특징은 벽화가 많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무용총에 있는 이름은 접객도고요. 손님을 맞이한다 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무용총, 마찬가지로 무용총이죠. 이거는 고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수렵도는 동물을 사냥하는 그런 그림이죠. 벽화죠. 그런데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한 사람은 매우 크고 다른 사람은 작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의 키가 어른과 아이도 아니고 지금 거의 허리 정도 수준밖에 안 오는데 이는 이 당시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이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분 사회잖아요. 계급이 있었고 그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사람의 크기들 이런 것들을 다르게 그렸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고구려 사람들은 보면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동물들을 사냥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네요. 이로 보아서 벽화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기 있는 무용총의 벽화 말고 그 외에 다른 무덤 고분들에 있는 벽화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여러분들이 추측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입니다. 백제는 벽돌을 방처럼 쌓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흙을 덮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본 소나무로 만든 관이 있습니다. 일본 소나무예요. 이것으로 보아서 일본 사람과 교류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보면 여기에는 중국 화폐가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중국 도자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았듯이 일본 사람들과 교류도 했고 보면 중국 사람들과 교류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석수라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동물인데 보면 이 무덤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적이나 나쁜 기운들을 쫓아내고 막아낸다 이런 것들로 해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백제 무령왕릉에 있는 금제 관식이고요. 백제하면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령왕릉과 바로 이 금동대양로입니다. 보이듯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백제 사람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보면 용 모습으로 한 용 받침 부분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연꽃 모양의 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산봉우리 뚜껑이 있는데 이쪽 위로 해서 이렇게 향이 이제 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살펴보면 자세하게 보면 이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 속의 동물이죠. 여의주를 물고 있는 봉황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신라입니다. 신라는 관을 먼저 가지고 있는데 그 관을 보관하는 나무 관을 그 위로 더 씌웁니다. 그래서 거기다 무덤을 만드는데 특징은 벽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무덤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 안에 관이 있고 거기를 나무관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씌웁니다. 그리고 돌들을 쌓아서 이렇게 막아 놓고요. 그리고 훨씬 더 크게 이제 흙을 쌓아서 무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힘들어요. 즉 옛날 보면 이런 큰 고분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들이 있는데 그런 도굴이 어려워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문화유산들이 보존되기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문화유산들을 살펴보면 금관총에 있는 금관, 천마총에 있는 이런 금제 관식, 그리고 금제 허리띠 등을 살펴보면 정말 되게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인데요. 이것은 벽화가 아니라 말 안장에 옆에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것은 벽화가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여기 첫 번째 줄 선생님이 적어놓은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를 받아들인 것, 불교 수용은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 이 불교를 수용한다는 것은 백성의 사상,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종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서 왕권을 도대체 어떻게 강화하느냐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 불교는요. 이번 생을 산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런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 이전에 전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못되게 살았느냐, 아니면 덕을 많이 쌓고 착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사상인데요. 거기서 보면 왕은 정말 전생에 많은 노력을 했고 아깝게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곧 부처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해서 왕이 곧 부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설화라든지 그 다음에 건국 설화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단군 설화 이런 것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신의 자식이거나 또는 아래서 태어났거나 하잖아요. 이 당시에 삼국시대 왕들도 보면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정말 받들여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왕권 강화 사상이 백성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겠죠. 물론 이것이 귀족에게도 해당됩니다. 귀족들도 살펴보면 옛날에 왕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덕을 쌓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귀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신분, 계급사회에서 당연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불교인 거죠. 그 당시 삼국시대에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불교의 문화유산을 선생님은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탑과 불상 조각이 있는데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각각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이 표를 정리해서 오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화유산들을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면서 어떤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야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철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그 철로 뭐 했을까요? 바로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갑옷 등을 만드는 그러니까 무기 등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투구와 철제, 갑옷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많이 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가야의 대표적인 악기죠. 가야금. 그래서 가야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이 가야금에 해당되는 음악이 어떤 음악들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잘 보고 정리해서 올 수 있도록 합니다.